네, 이번에 이 극한이 정적분으로 바뀌죠. 네, 이게 A에서 나온 공의 수에 따라서 주어진 조건 B에서 꺼낸 4개의 공에 적혀있는 어떤 수가 적히느냐 이게 결정되기 때문에 A에서 어떤 숫자가 나오느냐가 기준이 될 거고요. 그 케이스마다 구한 다음에 더 해야 되는 구조죠. A가 꺼낸 공에 적힌 수가 B가 꺼낸 4개의 공에 적힌 수의 최소값보다 더 작아라 이니까 A가 예를 들어서 1을 뽑게 되면 B는 뭐 2부터 n까지 중에 아무거나 4개 뽑으면 될 거고 A가 2가 되면 3부터 n까지 중에 다 뽑으면 될 거고 만약에 A가 K를 뽑게 되면 얘가 K 플러스 1부터 n까지 나와주면 되겠습니다. n을 뽑는 방법이 없겠죠. 네, n-1을 뽑으면 한 개밖에 안 되고요. 보건 추출이니까 이 상황을 하나의 식으로 좀 표현해 보겠다라고 하면 이 각각에 대해서 더해야 될 거고 즉 K번째 상황에 대해서 구한 다음에 더해주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시그마 기호 하나 붙여주시고 저 K 값이 1부터 n일 때 없지만 그래도 n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A는 n개 중에서 K 하나가 나와야 되니까 n분의 1 될 거고요. 그때 B는 K 이하가 안 되니까 K보다 큰 것들이니까 1부터 n까지 n개 중에서 앞에 있는 K개를 제외하면 되죠. 그러니까 n-K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n개 중에 n-K개를 4번 뽑아라. 네. 그리고 이렇게 써놓고 나면 이게 정적분으로 바꿀 수 있는 꼴이죠. 급수인데 지금처럼 n분의 k를 포함하는 급수. 일부러 이제 4번 했습니다. 저게 2번 뭐 이렇게 하면 수열의 극한 뭐 이런 식으로 풀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걸 의도한 건 아니라서 정적분을 바꿔보라고 이렇게 바꿔봤어요. 예, 그러면 이게 1-n분의 k니까 n분의 k를 xk라고 두면 적분 범위는 0부터 1까지 될 거고요. 요 함수가 1-x가 되겠죠. 4제곱. 다음 여기 있는 n분의 1이 dx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0부터 1까지 1-x나 0부터 1까지 x나 적분하면 어떻습니까? 똑같죠? 그치. 적분 범위가 0부터 a까지 fx dx나 뭐 요거는 참고로 한번 적어봅시다. 원래 6평처럼 또 이런 류의 표현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적분에서 0부터 a까지 fx dx나 0부터 a까지 f 뭐가 같죠? a-x나 적분하면 같죠. 이쪽에서 여기로 아니면 이쪽에서 일로 뭐 치환하셔도 좋고 아니면 함수를 x는 2분의 a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셔도 좋고 네, 이것도 이미 기출되었던 소재이다 보니까 꼭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범위가 0에서 1까지 함수가 1-x니까 그냥 x로 바꿔도 똑같다. 그래서 5분의 1을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다음 벡터와 영역에 관한 표현이 최근에 가장 핫하게 나오고 있죠. 이번에도 나왔었고 그래서 영역을 어떻게 벡터를 이용해서 표현해 볼까 고민하다가 그 1차 결합 이걸 이용해서 한번 나타내어 보았습니다. 주어진 저 표현인데 AQ 벡터가 TAP 더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의 1-TAP 근데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건 이거거든요. OP 벡터가 실수배 T에 대해서 TOA 더하기 1-TOB
and t 값의 범위가 0부터 1까지. 이렇게 되면 점 P가 어디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주어지면 개수의 합이 1, 뭐지? 선분 AB 위에 있게 되죠. 개수가 T1-T 이렇게 합이 1로 주어지면 이게 선분 AB 위의 점이구나 라는 걸 저희가 알고 있게 되고요. 요걸 이제 살짝 변형해서 주어진 표현 줘봤습니다. AQ 벡터는 T배에 AP 더하기가 아니고 마이너스 2분의 1에 1-T에 AB 이렇게 줬어요. 이 표현을 아니까 요거로 좀 바꾸면 마이너스 2분의 1 AB라는 걸 AD라고 한번 해봅시다. 얘를 요렇게 바꿀 수가 있게 되고요. 요렇게 바꾸는 건 뭐 벡터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변형하는 거죠. 그러고 나면 점 Q는 선분 PD 위에 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만 두면 1차원적인 어떤 자취가 돼요. 선분만 됩니다. 근데 지금처럼 선분 위에 점인데 요 선분의 한 점을 움직여버리면 뭐가 만들어지죠? 선분들이 쭉 쓸고 지나가면서 어떤 영역을 만들어가 돼요. 요 점 P가 동점이 되면 Q의 자취는 영역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여기는 어떤 상태냐 봤더니 네. 이렇게 있고 A는 마이너스 2, 플러스 1. 자, 점 D는 여기가 B인데 이 AB 벡터의 마이너스 2분의 1배이니까 여기 가는 거죠. 이거에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3, 2 여기가 D가 될 거고요. 저 D에 대해서 PD, 점 P가 요 원 위를 움직입니다. 그럼 선분 PD가 어떻게 될까? 여기. 자, P가 여기 있어요. 만약에 여기다 오시자. 늘어나. 그럼 요 선분이 되겠죠. 요 선분 위의 점이 다 되는 거야. Q가. 근데 P가 이 위를 따라서 이렇게 돕니다. 그럼 선분이 어떻게 되고 있죠? 쓸고 지나갔죠. 여기까지 돌았으면 요만큼이 어떻게 될까? 다 채워지겠지. 계속 돌아요. 어디까지 돌려볼까요? 원이야, 원. 무슨 선? 뭐 할 때까지? 접할 때까지. 그럼 요 안쪽으로 어떻게 될까? 다 채우게 되겠지. 근데 접선을 지나서 쭉 가버리면 길어져. 그러니까 아까 여기 안쪽은 어떻게, 아까는 여기까지 돌아갈 동안은 비어 있었는데, 그 다음 이게 지나가면서 어떻게 하죠? 다 채우고 지나가죠. 그리고 계속 돌면 계속 다 채우고 가서 어디까지? 또 접할 때까지 돌아갈 거예요. 그리고 다시 원래대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럼 점피가 이렇게 한 바퀴 돌게 되면 이 선분이 이렇게 한 바퀴를 돌면서 쓸고 지나가면서 어떤 영역을 만들게 될 거예요. 어떤 모양 되죠? 아이스크림이라고도 얘기하시던데. 예, 소프트 콘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형태. 즉 여기서 D에서 원에다가 접선을 긋고 그 다음 이 원으로 둘러싸인 요런 영역을 점 Q가 채우게 되겠습니다. 자, 저 점 Q에 대해서 뭘 물어볼까 하다가 내적을 물어봤어요. 영역이 나오면 그 다음 이게 질문하는 사람이 물어볼 수 있는 소재가 되게 한정적이야. 거리 또는 영역, 뭐 내적 이 정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번엔 내적을 선택했는데 B, C, BQ니까 B에서 C 1,4 B와 C를 연결하면 이렇게
될 거고요. 저 벡터에다가 요 영역에 있는 점들을 다 어떻게 해보자? 내적이니까 정사형을 한번 내려보자. 그러면 최대 최소가 되는 순간은 딱 정해져, 최대 순간은 대부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영역의 끝점, 경계에 해당하는 점이거나 아니면 이 파란색 직선에 대해서 수직인 접선 두 가지겠죠. 끝점 또는 수직인 접선일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요점이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점 D. 점 D에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그어보면 이런 데서 이 원에서 수선의 발을 긋는 것보다 조금 더 C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최대값이 될 거고요. 다음 두 번째는 요 원 파트, 이 아이스크림 중에서 원에 해당하는 점에서 여기 이 파란색 직선에다가 수선의 발을 그리게 되면 여기 이쪽에서 뭐 할 때 이렇게 수직인 접선 만들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가 최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요게 최대일 때 접수선의 발, 이쪽이 최소일 때 수선의 발 될 겁니다. 최소 값 자체는 되게 간단한 게 이 수선의 발 요 길이는 뭐랑 같냐면 이거랑 같죠. 그래서 여기 원 위의 점이니까 B에서 O, O에서 얘랑 반대 방향 이렇게 가시면 돼요. 이렇게 원 반지름 벡터로 분해해서 반대 방향일 때 최소라고 하시면 되고 최대는 BC 내적 BD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최대인 순간은 점의 좌표가 나왔어요. B, C, D 좌표가 다 나오니까 그냥 계산하시면 되고 얘는 반지름 벡터 이용해서 계산해 주시면 될 거고. 자, 마지막 5번도 벡터에 대한 표현인데 6평 이전에 이거 제가 만든 문제라서 공간보다는 평면 쪽으로 만들어 봤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직선의 방정식을 변형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이용해서 새로운 표현을 한번 해봤습니다. 직선 L 위의 점 P와 직선 M 위에 움직이는 점 Q에 대해서 자, 이 표현도 보면 P는 하나의 주어진 점이고요. Q는 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이에요. 이때 ORT라는 벡터를 PQ 벡터라고 했습니다. 즉 PQ 벡터들이 되게 Q가 움직임에 따라서 여러 개 나올 거예요. 그때 그걸 시점을 다 O로 한번 바꿔봐라 입니다. 다음 보기 중에 옳은 것을 골라라. ORT의 OR0에 대해서 구해봐. 기억 문제는 도대체 T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 하거든요. 자, 직선 x-2 이퀄 2분의 y는 2,0을 지나고 방향 벡터가 1, 2. 1, 2라는 건 한 칸, 두 칸 이렇게 올라가는 벡터죠. 그러니까 직선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얘가 LW고요. 이 LW의 점 P가 움직여요. T가 0일 때는 여기가 되겠죠. 2,0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직선 M은 어떤 직선인가 봤더니 3,5를 지나고 방향 벡터가 1-2입니다. 3,5를 지나고 방향 벡터 1-2니까 한 칸 밑으로 두 칸 이렇게 돼요. 뭐 이런 직선이 되겠습니다. 이게 M이고요. 점 Q는 이 M 위를 자유롭게 움직입니다. 그러면 PQ 벡터는 어떻게 될까? P가 뭐 T가 0일 때, 즉 2,0일 때는 PQ 벡터 이런 벡터들이 나오잖아요. 저걸 시점을 O로 바꿔봐라 하거든요. 그럼 동일하게 요거를 시점 O로 딱 당겨. 그럼 이렇게 되겠죠.
이걸 땡겨. 이렇게. 이걸 땡겨. 이렇게 될 거예요. 저 점들을 쭉 이으면 Q가 이렇게 움직일 때 RT는 어떻게 움직이지? R0는? 이걸 쭉 이으면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을 쭉 잇게 되면 이거랑 어떻게 되는? 평행인 직선이 나오겠죠. 그치? 그럼 어느 정도 평행인 건가요? 시점이 여기였었는데 P 그걸 O로 바꿨으니까 이 Q도 얘를 1로 옮기는 거, 즉 PO 벡터만큼 평행 이동한 직선이 될 거예요. PO만큼 평행 이동. 얘는 그러니까 M을 PO만큼 평행 이동한 직선 되겠습니다. 지오지브라라고 이 수학 관련된 그림을 그리는 제가 보기엔 최고의 도구인데 거기서 보면 그 명령어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딱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평행 이동하자. 도형을 그려놓고 그 도형을 평행 이동하자 할 때 어떻게 평행 이동할래? 벡터 하나 줘. 우리가 그만큼 평행 이동해 줄게. 이런 게 있거든요. 실제로 벡터의 합은 평행 이동의 뜻이 있습니다. 어쨌든 얘를 요만큼 이동한 게 돼요. 그걸 이제 이렇게 하나로 줄여서 쓸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기억에서 요구하는 건 O에서부터 이 위에 있는 점, 이 주황색 요 직선 위에 있는 점까지 거리의 최소값이니까 그냥 점 P에서 요 직선 M까지 거리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랑 똑같겠지. 그렇죠? 이걸 이렇게 옮겨 놓은 거니까. 오케이. 그래서 기억 보기를 푸시면서 아, 이 상황이구나라는 걸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해설에는 식으로 다 써놨어요. 근데 의도는 그게 아니고 해설을 쓰다 보니까 식으로 썼는데 출제한 방법은 요걸 묻고 싶었습니다. 자, 다음 니은 점 RT와 직선 M 사이의 거리는 T가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값을 갖는다. 자, 직선을 평행 이동하는 게 RT들의 자취였거든요. 거리가 최소가 되려면 평행 이동했을 때 얘랑 다시 어떻게 되면 되지? 겹치면 최소죠. 현재는 이만큼 평행 이동했어요. 근데 그냥 평행 이동했는데 원래 자리야. 그럼 어떻게 돼? 거리가 0이 되겠지. 그렇죠? 선생님 직선을 평행 이동하는데 원래 자리 될 수 있죠. 어느 만큼 평행 이동하면 됩니까? 이 직선의 무슨 벡터만큼 평행 이동하면 돼요? 방향 벡터만큼 평행 이동하면 이렇게 평행 이동하는 거잖아. 그럼 직선이 어떻게 돼요? 실제로 저는 옮겼습니다. 하지만 어떻지? 똑같죠. 어느 만큼 평행 이동하면 돼? 방향 벡터만큼 평행 이동하면 돼요. 방향 벡터. 그래서 니은에서는 기억에서부터 얘가 PO만큼 평행 이동한 거기 때문에 저 PO 벡터가 방향 벡터, 이 직선의 방향 벡터가 1,-2잖아요. 그치. 아, 이렇게 이면 거리가 0으로서 최소값을 갖게 됩니다. 니은에서는 얘를 기억에서부터 요만큼 옮겼네. PO만큼 옮겼네. 그러면 저 PO 벡터가 이 방향 벡터이면 네, 되겠죠. 계산을 통해서 푸는 건 제가 해설에 써놨으니까 그걸 참고하시고요. 이렇게도 가능하자. 자, 이 방향 벡터가 1,-2입니다. 1, -2. 그러니까 P에서 O를 연결하는데 이 방향이 될까? 요 방향은 안 될 것 같아. 하지만 뭐가 있냐면 이렇게는 되죠. PO가 거꾸로. 아마 이 정도 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P가 여기 있으면 되고요. 여기가 1,-2. 그래서 실제로 T 값을 계산해 보시면 -1일 때 나와줍니다. 네. 마지막 디귿. 디귿에서는 저 단위 벡터
자취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어떤 점 P에 대해서 OP 벡터가 있는데 여길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단위 벡터가 되잖아요. 따라서 이 종점의 자취는 단위원인데 여기다가 이걸 문제화할 때는 그냥 단위원만 내면 너무 심플하니까 지금 이게 OP 방향의 단위 벡터이기 때문에 OP의 방향에 좀 제한을 걸어버립니다. 그래서 기출문제에 나왔던 건 포물선으로 둘러싸인 영역이 나왔었죠. 이렇게 포물선을 주고 요 영역에 속하는 점 A에 대하여서 OA분의 OA의 크기분의 OA라고 주셨어요. 그러면 단위 벡터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주상에 있게 되는데 저 영역 안의 방향만 되니까 요 포물선의 접선 즉 요 사이만 실제 가능. 이게 기출문제에 나왔던 거죠. 이걸 조금 변형해서 얘도 디귿도 비슷한 걸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OX를 ORT분의 ORT 단위 벡터죠. 그러면 결국 문제가 되는 건 일단 단위원인데 방향이 어디까지 될 거냐입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t가 0 이상이라고 주었고요. t가 0 이상이 되게 되면 점 P는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움직여 갑니다. 다음 두 번째 OA 벡터 A는 0,1이니까 OA 벡터는 Y축 방향 단위 벡터예요. 근데 이 OA랑 OQ 요 직선 M 위의 점 Q를 내적해서 음수가 되세요 라는 건 어디 있어라는 얘기죠. 이 직선 중에서 X축보다 아래에 있는 것들 얘기가 되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가 돼. Q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되는 점이 Q가 되겠습니다. M 전체를 옮기는 게 아니에요. 이때는 점 P가 예를 들어 여기 있어요. 요 위에 있으니까 이 위에 점 하나를 잡겠습니다. 그리고 점 Q는 이 위를 움직입니다. 그럼 이런 거 이제 도형을 솔직히 반직선이라고 부르는데 이 반직선을 PO 요만큼 평행 이동해요. 그러면 요걸 평행 이동 똑같이 얘랑 하게 되면 이만큼 이동하게 되겠지? 그럼 여기서부터 이렇게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찾는 저 X, 점 X의 자취는 어떻게 될까? 일단 단위원인데 이 중에서 Q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즉 RT 값은 여기서부터 이만큼 쭉 내려가요. 그러면 얘랑 평행일 때 여기에서부터 이게 무한대까지 쫙 갖다 치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이거 솔직히 기울기가 얼마죠? 방향 벡터 1-2지. 기울기 -2인 직선이잖아요. 그럼 얘가 무한대 가게 되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돌아가서 어디까지 갈까? 기울기가 -2까지 갈 거예요. 즉 여기서부터 기울기가 -2인 점까지 돌아가게 됩니다. 요거는 무한대일 때니까 이렇게 빵꾸 뚫려요. 그래서 X의 자취는 요만큼이 될 겁니다. P가 여기 있을 때. 자, P가 0부터니까 0일 때 한번 해보겠습니다. P가 0이면 이 직선을 가로로 2칸 옮겨라거든요. 그래 놓고 기울기 -2짜리 반직선을 쭉 그어라요. 그럼 T가 0일 때, 즉 P가 2,0에 있을 때 점 X의 자취는 어떻게 될까? 여기에서부터 이만큼 가거든요. 쭉. 그러면 이 점부터 기울기 요 종점은 똑같겠지. 이만큼 나올 거예요. 그럼 자취의 길이는 이만큼이 되고 요게 반지름의 길이가 1이니까 요 각 세타에 대해서 그냥 세타가 나옵니다. 근데 이 세타가 요 직선의 기울기가 -2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루트 3보다 어때요?
숫자가 더 크지. 그래서 이 세타가 3분의 파이보다 더 커지게 됩니다. 즉 P가 여기 있으면 뭐보다 3분의 파이보다 더 커지게 돼요. 그리고 이 P 값이 점점 올라가게 되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직선이 이런 식으로 여기서부터 점점 이렇게 내려가기 때문에 평행이동을 점점 할수록 이렇게 내려가기 때문에 요 자취가 점점 요 점이 시작하는 점이 점점 이렇게 돌아가게 돼요. 물론 P가 한없이 가다 보면 좀 많이 가다 보면 넘어가기도 합니다. 근데 별 상관없어요. 넘어가더라도 어쨌든 3분의 파이보다 더 큰 순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디귿은 틀렸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네. 근데 그건 조금 여러분들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좀 알았으면 해서 그냥 답만 맞추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 좀 알았으면 해서 일부러 틀린 보기를 만들었어요. 네. 네.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한테 뭔가 뭐 얘기를 하고 자취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문제를 되게 복잡하게 구성한 게 되는데 좀 파트별로 나누어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이런 류의 어떤 표현이 나왔을 때 이게 무슨 뜻이다. 도형이 나왔으면 그 도형을 평행이동해라 라는 뜻이다. 다음 두 번째, 요런 것도 좀 재밌죠. 직선을 평행이동한다면 이 직선을 뭐하면 방향 벡터만큼 평행이동하면 안 움직이는 거나 마찬가지다. 다음 단위 벡터의 자취의 길이 혹은 자취 일단 단위 1인데 공간이 되면 단위 9가 될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방향이 제한되는 게 나오겠죠. 기출되었던 건 이런 형태의 포물선 접선이었다면 저는 반직선, 솔직히 이 반직선 이렇게 무한대 갈 때 이 기울기랑 평행이 된다라는 건 그 쌍곡선 문제로 기출된 적이 있습니다. 쌍곡선의 점근선 방향까지 이렇게 돌아갈 수 있다는 게 나왔었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이런 상황까지도 뭐 기출에 나왔던 상황이니까 좀 학습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봤을 때 이게 그거네 라고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631번 네. 이것도 진짜 착한 문제였는데 착하다고 하는 건 잘못 풀어도 답을 맞게 해주는 제가 29번 원래 잘못 풀고 답 맞췄듯이 이 내용이 비슷하게 또 나올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번 봐보요. 일단 나왔던 소재니까 좌표 공간에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세 점 A, B, C가 있습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평면 알파에 대하여서 A, B, C와 평면 알파의 거리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을 D 알파라고 하자. 네, 평면 알파는 선분이고 동그라미 하셔야 되죠. 선분이랑 직선은 다르죠. 선분 AC와 만나고 선분 BC와도 만난다. 근데 평면 알파는 선분 AB와 만나지 않는다. 네.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세 점 ABC는 평면을 만들겠죠. 예를 들어 그냥 심플하게 A, B, C라고 하겠습니다. 이때 평면 알파, 새로운 평면 알파가 있어서 그 알파가 AC, BC와는 만나고 AB와는 만나지 않는데요. 그럼 여기다가 하나 그려봐라 라고 하면 어떤 걸 그리시겠어요? 뭐 이런 걸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 그렇죠. 근데 이건 현재 이 칠판이라는 평면 ABC와 여기 이거랑 만나는 알파에 뭐만 그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렇게만 싹 그려놓으면 교선이죠, 교선. 실제로는 뭘로 하지? 너무 무거운데 이거. 이렇게도 될 수 있죠, 알파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주어진 조건을 다 만족하죠. 게다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거에 반해서 다음 교선도 변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죠? 굉장히 다양한 상황이 가능해요. 그치? 근데 위 조건을 만족시키는 평면 알파들 정말 많습니다. 그 중에서
d 알파가 최대가 되는 평면을 베타라고 하자. 현재 교선이 있고요. 이 교선을 포함하면서 회전하는 평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두 가지 변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교선, 그리고 교선을 기준으로 회전 이렇게 돼요. 두 가지가 변하기 때문에 하나는 고정시켜 놓고 생각해 볼게요. 베타를 찾기 위해서 첫 번째 교선을 고정시키겠습니다. 이걸 고정했어요. 그러면 d 알파가 최대, 즉 A, B, C 세 개의 점 중에서 알파까지 거리가 가장 작아지는 점. 근데 그 거리가 가장 길어지는 것. 좀 말이 모순되는 것 같은데. 거리가 가장 짧은 것들이 가장 길어라? 그렇죠. 네. 그럼 그거는 저 알파가 얘 교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회전하고 있잖아요. 언제일 것 같습니까? 이 칠판 평면, ABC 평면과 어떻게 될 때가 D 알파 값이 가장 길어질까요? 교선이 가장 고정되어 있을 때. 수직일 때겠죠. 왜? 자, 점에서 직선까지, 점에서 평면까지의 거리라고 하면 점에서 평면에 뭘 내려야 되죠? 이게 자세하게 설명하면 굉장히 이론적으로 할 얘기가 많은 문제가 되어버려요. 점에서 요 평면까지 거리를 구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 현재 C에서 이 평면까지 거리를 구하겠다라고 하면 C에서 이 평면에 수선발을 내려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공간에서 점에서 평면에 수선을 내릴 때 쓰는 게 뭐죠? 삼선 정리 몇 번째 거? 몇 번째 거? 세 번째 거 쓰면 되죠. 어떻게 가요? 점에서 평면을 바로 못 가니까 어떻게 가지? 직선, 즉 교선에다가 뭘 내려? 수선발 내리고요. 다음 여기서 이 평면을 따라서 수선을 그어요. 표현이 안 돼서 그냥 이렇게 갈게. 그 다음에 요 수선에다가 다시 수선에 바로 이렇게 찍거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C에서 알파까지의 거리가 돼요. 근데 이게 가장 길어져야 되잖아, 일단. 이 거리가. 그러려면 이 평면이 이렇게 돌면 어떻게 될까? 거리가 짧아지죠. 어떻게 돼야 되지? 평면이 수직으로 서야 되죠. 그치? 그래서 교선이 고정돼 있으면 알파가 평면 ABC와 모일 때 수직일 때 D 알파가 최대가 됩니다. 자, 그 다음 지금처럼 삼각형 ABC가 주어져 있다면 세 꼭지점에서 다 해봐야 될 거니까 이 길이가 D 알파, 평면 알파까지 거리가 돼버려요. 어떻게? 수직으로 서 있으면 즉 점 C에서 교선에다가 수선발, B에서 교선의 수선, A에서 교선의 수선을 그으면 돼요. 저 중에서 가장 짧은 게 D 알파가 됩니다. 맞죠? D 알파가 이것들 중에서 가장 짧은 거예요. 두 번째는 저 교선의 위치를 한번 결정해 봅시다. 어떻게 이게 최대가 되는 상태, 즉 수직인 상태를 유지하면서 저 교선을 움직일게요. 교선을 움직여서 꼭지점 A, B, C에서 이 교선까지 거리, 이 거리 중에서 가장 짧은 것, 그게 가장 길어지려면 현재 저런 상태라면 언제가 가장 길어질 수 있을까? 이제 이거 두 개를 보면 왠지 얘네 이게 제일 짧은 것 같죠? 혹은 얘네 둘이가 조금 비슷해 보여요. 만약 이거 두 개가 같다라고 치겠습니다. 왜 같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게 같아질 거지? 이 파란색 이 두 수선의 길이가 같다는 건 요 점이 BC의 무슨 점이면 같아질까? 중점이면 같아지겠죠. 그치. 그런데 이거는 좀 뭐라 그러지? 이런 걸 귀류법적이에요. 아니라면 다른 상황과 비교해 보는 거야. 중점이라면 이거 두 개가 같으니까 그때가 제일 길어질 것 같아. 자, 이거보다 이렇게 중점을 벗어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B에서 길이는 길어지지만 C에서 길이가 어떻게 돼요? 짧아지죠. 그러면 D알파가 더 작아지는 거지. 중점을 벗어나면 안 돼. 다음 얘네들도 마찬가지겠죠? 지금 이거는 이거 두 개인데 뭘 하게 되면 AC에 대해서 무슨 점을 지나면 중점을 지나면 중점을 연결하게 되면 꼭지점 ABC에서 길이가 모두 같아지는데 아까 D알파였던 요거보다는 더 길어지게 되죠. 그치. 그래서 중점을 연결할 때가 최대가 되는구나. 그래서 삼각형 ABC가 지금처럼 주어져 있다면 AC와 BC의 중점을 지날 때가 D 알파가 최대가 됩니다. 결국 평면 베타는 중점과 중점을 지나면서 평면 ABC와 수직으로 서 있을 때가 베타가 되는 거예요. 네, 이 문제가 좀 어려운 건, 즉 수학적으로 옳게 풀기 위해서는 왜 이상 어려운 건 저것만이 베타가 아니야. 저게 베타가 아닐 때가 있어요. 삼각형 ABC 모양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데 이거 기억, 니은, 디귿 풀 때 있죠. 못 찾아도 맞아요. 그걸 못 찾아도 답이 나옵니다. 그건 되게 착하게 내신 거예요. 만약에 출제자께서 이걸 정말 그런 걸 엄밀하게 걸르고 싶었다 그러면 정답률이 굉장히 떨어졌을 겁니다. 이거 읽다가 최대일 것 같잖아. 그럼 도대체 어떻게 되면 저거 말고 더 커지는 때가 존재할까? 어떤 삼각형일 때? 이렇게인가? 위에 건 잊으시고요. BC의 중점과 AC의 중점을 연결하게 되면 AB랑 평행인 이런 직선이 되겠지. 그때 D알파는 뭐 C의 사이 본다면 이 길이가 될 겁니다. 얘를 좀 돌려볼까요? 어떻게 되죠? 돌려보세요. 살짝. 길이가 어떻게 되지? 파란색보다 길어지죠. 중점인 건 똑같아. 근데 이 평행이 이것도 중점을 지날 때가 아니고 살짝 돌렸어요. 그랬더니 더 길어지죠. 그치? 근데 이건 어차피 더 길어지니까 상관이 있어 없어? 상관없어요. D알파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 길이가 돼. 계속 돌린다고 치면 뭐가 될 때? 이렇게 수직 이등분선. BC의 수직 이등분면 일 때 요 길이가 빨간색 길이가 이 파란색보다 어떻게 돼요? 당연히 더 길어지지. 근데 A에서 길이는 충분히 길기 때문에 D알파에 영향을 안 줘. A는 최소가 되는 점이 아닌 거예요. B 또는 C가 돼. 지금처럼 각 B가 어떻게 돼버리면 둔각이 되면 BC의 수직 이등분면이 베타가 됩니다. 그래서 요때와 요때로 나눌 수가 있어요. 각 B가 예각, 직각 또는 둔각일 때 따라서 각 B가 예각 또는 직각이면 중점들을 연결하는 중선, 중점을 연결한 선에 대해서 수직으로 서 있을 때가 베타이고요. 둔각이 돼버리면 이때가 베타가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알고 나서 푸는 건데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찾으실 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다 보면 저걸 찾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가보죠. 기억, 평면 베타는 세 점 ABC를 지나는 평면과 수직이다. 이건 제일 처음에 저희가 했던 거예요. 교선이 있으면 이렇게 누워있을 때보다는 수직일 때가 더 커져야 한다. 커진다. 따라서 베타이려면 일단 수직이어야 한다. 되죠. 베타이려면. 그래서 기억은 참이 될 거고요. 다음, 니은. 베타는 선분 AC의 중점 또는 동그라미 좀 해두시겠습니까? 또는 선분 BC의 중점을 지난다. 교선이 BC와 만나는 점을 기준으로 생각해 봤을 때 거기가 중점일 때와 중점이 아닐 때를 비교해 보니까 중점이 아닐 때 더 짧아져요. 따라서 중점을 지나야 되겠다. 마찬가지 AC에 대해서도 중점을 지나야 된다. 근데 왜 두 개의 중점을 또는일까 봤더니 이런 상황 때문입니다. 저 때는 둘 다 지나거든요. 근데 이때는 어디만 하나만 지나죠.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요거 하나만 지날 때여서 또는이에요. 하지만 저걸 찾은 친구들이 이게 이거와 이거를 지나야 되는데 여기서 또는이라고 나오면 이거는 참이라고 해야 되겠지. 이게 더 넓은 범위니까 니은이. 근데 왜 또는이지? 라고 고민을 하다 보면 저거네. 이 문제에서 이 정답률을 팍 낮추는 방법은 간단해요. 중간에 있는 또는을 과로 바꾸시면 됩니다. AC의 중점과 선분 BC의 중점을 지난다라고 하면 해보면 맞거든. 그러니까 동그라미 치고 5번 체크할 거예요. 그리고 틀리죠. 정답은 기억 디귿 없네요. 기억 디귿 하나 만들면 되겠지. 그래서 수능 출제위원들께서 여러분들을 낚기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이 아닙니다. 최대한 맞춰주려고 애쓰는 것 같아요. 요즘은 이 정답률이 떨어지는 걸 더 두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기 만들 때도 또는이라고 주셔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만듭니다. 아까 18번 문제도 그랬잖아요. A 값의 곱을 구하여라 나오면 한 개만 찾았다고 쳤을 때 하나 더 있나? 생각해 보게 되잖아요. 그치? 그걸 이제 수식, 좌표를 이용해서 계산하신 분들은 좌표 이용해서 풀다 보면 A 값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근데 곱하면 이러면 마이너스 3이잖아요. 1, 2, 3, 4, 5번 중에 없어요. 그래서 뭐가 잘못됐지? 이렇게 한 번쯤 생각해 보고 그때 좌표 이용했을 때 보통 원위의 점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로 줬으니까 세타가 0에서 2분의 파일 거다. 이 범위가 뭔가 문제가 되는구나 라는 걸 찾으신 분들은 이거 이외에 요것도 하나 더 있다라는 것도 찾으실 수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매력적인 오답 잘못 풀었을 때 나올 수 있는 답을 이렇게 끼워 넣지 않아요. 배제시켜 줍니다. 너희들 생각하기에 뭐 잘못한 게 빠졌으니 그거 한번 찾아봐 라고 내주시니까 이렇게 풀어주시면 될 거고요. 이게 디귿 보기는 조금 아쉽습니다. 그냥 계산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럼 뭐 직접 계산을 해보면 되니까 그거는 생략하겠습니다.